자, 시작합니다. 자, 봐. 여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생명과학이라고 해. 자, 생명과학이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생물이라 그러지. 봐봐. 과학에는 전체적으로 네 과목이 있지. 뭐 있어?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큰 파트로는 뭐라 그래? 네 가지가 있는 거지. 그 중에 지금 뭐야?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야. 생명과학. 됐니? 그럼 생명과학이라는 건 어떤 걸 생명과학이라 그럴까? 어떤 걸 우리는 생명과학이라 그럴까? 어떤 걸 생명과학이라 그래? 과학에서. 그렇지. 살아있는 것만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크게 뭐야? 물리학. 배웠지, 얼마 전에. 물리학이 뭐야? 힘에 의해서 변하는 것. 화학이 뭐야?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거. 지구과학이 뭐야? 지구과학이 뭐야? 어? 지구과학이 뭐야? 지구과학. 지구 N과학. 됐니? 인간이 사는 환경을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과학자들은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을, 그러니까 환경학자들, 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다 지구과학자야. 그러니까 땅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질학,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을 해양학, 공기를 연구하는 사람을 그렇지, 대기학. 그 다음에 우리 지구를 더불어 우주를 연구하는 걸 천문학.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뭐라 그래? 지구과학.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지구과학을 배울 때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를 배우는 거야. 중3에는 뭐 있어? 별이 있으니까 우주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되게 재밌는 거야. 세분화되고. 알겠니? 근데 지구과학의 가장 큰 단점은 뭐야? 돈이 안 돼. 이 지질학을 배워봐야 이게 형편이 어려워. 해양학을 배우면 형편이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을 배우면 좀 어려워. 알겠니? 우리나라에서 물리학을 하면 많이 벌어. 우리나라에서 화학을 하면 많이 벌어. 생명과학을 하면 많이 벌어. 알겠니? 이 지구과학자들이 조금 형편들이 어렵게 살아. 선택은 니네 몫이야. 뭘 하든. 알겠니? 그러니까 생명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야? 자, 간다. 뭐를 연구하는 거야? 그렇지. 살아있는.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생명과학자들이 누구야? 그래, 의사. 오로지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만 의사하잖아. 근데 그 살아있는 연구의 대상이 인간인 거지, 의사는. 수의사는. 그렇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동물인 거지. 됐니? 카이스트에 가면 뭐 있어? 세균학 박사가 있어. 그 사람은 뭐만이야? 살아있는 것 중에서 세균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과학을 잘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살아있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제 살아있는 것도 보자. 살아있는 것 중에 덩치가 큰 건 사람 코끼리. 이런 것도 덩치가 크지. 코끼리 같은 거 엄청 크지. 작은 건 아까 내가 뭐라 했지? 세균도 살아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정의는 뭐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3 비롯해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도대체 살아있다의 정의부터 배우는 거야. 생물의 정의부터 배우는 거야. 어떤 걸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냐라는 거죠. 어떤 걸 살아있다 그래? 그래. 생물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야? 세포. 그렇지. 똘똘이 성우프들이야. 됐니? 그래서 생명과학의 가장 기본이 세포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구성 물질만 생명체인 거야.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였다고 해서 생명체가 아니란 말이야. 살아서 움직이는 것 중에 뭐 있어, 대표적으로? 사람. 그래, 사람 있는데.
선생님 너희들은 뭐 형편이 어렵잖아. 우리 집은 좋아서 형편이 좋아. 우리 집은 로봇 청소기가 있어. 알아? 살아 움직여. 돌아다녀 지가. 심지어 지가 어때? 배터리가 없으면 안 죽어. 너네 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죽는 건데 우리 집 건 안 죽어. 됐니? 지가 배터리가 없으면 어디로 가? 그래, 지가 막 디디디디디 충전하러 가. 근데 충전이 다 됐습니다. 청소 시작합니다. 그러지 막 청소를 해. 그게 살아 움직이지. 지금 막 움직여 지 맘대로 다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 근데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뭐야? 생명체야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그렇지. 생물의 기본 단위가 뭐야? 세포로 돼 있어. 요즘은 뭐 있어? 살아 움직이는 강아지도 있어. 로봇 강아지. 요즘은 시골에 할머님들한테 로봇 강아지들을 분양을 많이 하신대. 혼자 사시는 할머님들이 외로움에 힘드시대. 근데 어느 시도에서 할머님들한테 로봇 강아지를 분양해 줬는데 할머님들의 우울증 치료가 어마무시하게 잘 됐대. 할머님들이 살기가 느껴진대. 왜? 로봇 강아지가 6시만 되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지가 돌아다니면서 막 할머니한테 일어나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7시 되면 뭐야? 약 드셔야죠. 움직인대. 그 할머님들이 그때 대화를 하루에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강아지를 분양받고 나서 걔랑 대화를 한대. 일반적으로. 나 약 먹었어. 약 먹었어요? 그럼 이따가 아드님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7시, 8시 전화 막 그런데. 그러니까 혼자 계속 집에만 계시던 분들이 됐니? 대화를 한대. 너무 좋은 세상이지. 됐니? 그럼 걔는 살아서 말도 안 해. 그지? 나한테 뭐라 지시도 해. 약 먹으라고. 그럼 걔 생물체야?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의 정의가 뭐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세포 구성 물질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과학의 시작이 뭐야? 세포부터 배워. 다 세포부터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 너희들은 세포의 구조를 안 배우고 뭘 배우는 거야? 세포 분열을 배우는데 우리는 조금만 더 가면 짜잔 이걸 보여줄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고1 지나가고 고1 때도 세포 배워. 고2 때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생명과학이야. 본격적으로 다 세포야. 그래서 무진 이거 고2 책이야. 어딨어? 야, 어딨어? 왜 여기가 있니 너? 됐니? 요게 다 세포인데 그래서 우리는 고2가 되면 왜 이래? 말 되게 안 듣네. 고2가 되면 다 세포만 배워. 오로지 세포야. 다 세포. 세포 속에 뭐 있어?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세포 속에 뭐 있어? 세포. 세포 속에 핵 있고 뭐 있고 세포. 세포는 단순해 보이지? 아니야. 세포 속에서도 이 엄청나게 뭐 있어? 다양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골질체. 거친면, 소포체, 라이보솜, 마이토콘드리아, 식물은 엽록체. 이게 하나의 세포의 구성물질이란 말이야. 알겠니? 이게 생명과학의 시작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든 생물은 전부 다 뭐다? 세포 구성물질이다. 지가 살아서 암만 뛰어다녀도 걔는 생명체라고 하지 않는다. 생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 세포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균도 다 세포로 돼 있어서 생물체라고 그래. 세균들도. 물론 이제 이런 논란은 좀 있어. 너희들 뭐 고2 때 배울 건데 바이러스라는 애가 있어. 바이러스. 우린 바이러스도 나중에 배운다. 바이러스는 생명체일까 생명체가 아닐까? 논란이 많아. 왜? 바이러스는 세포보다도 월등히 사이즈가 작아.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부르지 않아야 돼. 근데 생명체의 두 번째 조건이 뭐가 있을까? DNA를 가져. 그래서 생명체는 첫 번째 뭐 있다? 세포로 돼 있다? DNA를 가져. 또는 RNA를 가져. 우린 요 DNA와 RNA까지 배워. 됐니? 우린 DNA, RNA만. 근데 바이러스는 뭐야?
그렇지. DNA가 있어. RNA가 있어. 세포보다 더 작은데 DNA나 RNA가 있다. 그럼 바이러스는 생명체야? 그렇지. 세포로 안 되어 있는데 RNA나 DNA를 가져. 그 세포로 돼 있는 것만 생명체라 그랬지. 그래서 생명체는 아니라 그러는 거야. 근데 뭐야? 생명체의 두 번째 조건인 DNA를 가졌지. 그래서 생명체라 그래. 근데 세포로 안 돼 있잖아요. 그 생명체가 아니라 그러는 거야. DNA를 가졌잖아요. 그럼 생명체라고 부르는 거야. 어쩔 땐 생명체라고 그러고 어쩔 땐 생명체가 아니라 그러지. 그래서 DNA는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그 경계 어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한 생명체도 아니고 완벽하게 무생물체도 아니라.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는 어때야 돼?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놈 중에 하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완벽한 생명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도 생명을 배우기는 했지만 그때는 그냥 큰 걸 배운 거야. 그냥 동물의 특징, 뭐의 특징? 식물의 특징. 식물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생명과학을 처음으로 배우는 건 지금이야, 중3. 그래서 우리 책에서 뭐부터 배운다고? 뭐부터 배우는 거야? 세포부터 배우는 거야. 됐니? 우리 생명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부터 배운다고? 세포부터 배우는 거야. 세포 어디야? 시작이 여기인가?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뭐야? 세포를 배우고 우리 중3엔 뭐가 있어? 세포 구조를 안 배우고 세포 분열을 먼저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건 되게 쉬운 거야. 근데 봐라.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세포를 봐. 우리는 세포가 살아있으려면 중학교 때 거야? 2학년 때인가? 세포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세포가 살아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부터 하는 거야. 됐니?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보통 일반적인 성인은 약 세포의 개수가 45조 개에서 60조 사이야.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 거고 덩치가 좀 작으면 45조 개의 세포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봐야 돼. 우린 왜 세포 수가 많아야 되느냐라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야? 그렇지, 혈관이야.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게 혈관이고 우리 몸은 피가 막 돌아다니겠지. 우리 피는 왜 돌아다닐까라는 거야. 무엇을? 그렇지. 포도당과 산소를. 물과 산소 말고. 그러니까 잘 봐. 봐야지. 이게 세포에 핵이 있고 이 세포는 다 뭘로 돼 있어? 뭘로 돼 있어? 소율? 세포는 다 뭘로 돼 있어? 물로 돼 있어. 물로 돼 있어. 세포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핵과 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세포는 뭐야? 물덩어리야. 그러니까 이런 너희들 착각하면 안 돼. 보통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 배우고 너희는 상식적으로도 알수 거야. 선생님의 체중이야. 약 6에서 70%가 물이야. 그럼 선생님이 70kg 정도 나간단 말이야. 70kg 중에 됐니? 선생님이 한 70%가 물이라고. 그럼 70%면 여기 얼마면 돼? 0.7을 곱하면 되지? 77은 49니까 49kg이 뭐야, 선생님 몸에? 물덩어리지? 그 물 어디 있어? 그래. 피에 있다라고 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정신 나간 놈들이야. 알겠니? 내가 피를 49kg이나 가지면 뒤져, 알겠니? 우린 피는 얼마나 있을까? 약 4에서 5리터. 그러니까 PT병 있지, PT병. 1.5리터짜리 PT병. 그거 한 4개가 안 돼. 3개에서 4개 사이. 그러니까 PT병 한 3개, 4개밖에 없는 거야, 피의 양은. 알겠니? 그럼 PT병 하나 1.5리터니까 3개면 4.5리터겠네? 그거 해봐야 몇 킬로그램이겠어? 많이 나가봐야 한 5kg 안 나간다고. 근데 체중의 몇 %가? 70%가 물이래. 그러니까 물은 어디 있는 거야? 다 세포에 있는 거야, 세포. 인간의 세포는 다 물로 돼 있는 거야. 상식적인 얘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더 많은 걸 배울 때, 그런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늙었다 젊었다의 가장 큰 차이점. 선생님처럼 피부가 너무 좋지. 선생님 피부가 왜 좋겠어? 그래, 세포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세포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애들 있지? 애기들 그냥 볼따구가 그냥 어우 빵빵하지? 알겠니? 그냥 온몸이 뽀글뽀글하고 그냥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지. 알겠니? 선생님이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떤 애기가 이렇게 안겨 있었단 말이야. 그냥 볼따구가 그냥 이렇게 어우 그냥 눌러보고 싶은 그 욕구가 요즘은 누르면 잡혀가니까 내가 힘들어. 이거 이러고 있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그렇죠. 어린 세포일수록 물을 많이 가둘 수 있어. 알겠니? 그럼 늙은 세포들은 그럼 물이 다 빠지지. 물이 빠지니까 어때? 세포들이 쭈글쭈글한 거야.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때? 쭈글쭈글해. 알겠니? 선생님 어때? 아니 33살이니까 탱탱하잖아. 알겠니? 조금 더 탱탱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안쪽으로 뭘 집어넣기도 해? 그렇지, 물을 집어넣기도 해.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팩이라고 돼. 알겠니? 그럼 팩하는 남자, 팩하는 남자. 뭐 형평이 어려운 애들은 잘 몰라. 팩이 뭔지 알겠니? 물 빠짐이 생략하기 위해서 물을 밖에다 집어넣는 거야. 좋은 팩을 하면 밖에 있는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양질에.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피부 어때? 빵빵하지? 알겠니? 선생님 33살 지금 피부가 좋은 거야. 주름도 없잖아. 눈빛은 아닌 것 같은데 제 말은 네 그런데 눈빛은 네 이게 세포인 거야. 알겠니? 그 세포는 뭘과 뭘로 돼 있다? 핵과 물로 돼 있는데 요 물을 물이라고 안 하고 이제 뭐라 그래? 질 그래 질. 세포 질 그래. 그랬니?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질자가 붙은 것들은 다 뭐야? 액체 질자야. 액체란 뜻이야. 그게 여기 세포질이야. 그렇지. 그래서 세포는 어떻게 생겼어? 핵과 세포질로 되는. 알겠니? 그리고 아까 보였듯이 이 세포질에는 수많은 다른 뭔가 물질들이 있어. 중3 건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 중3 때 뭐 배우지? 이거야. 이 세포가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양분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지 혈액순환을 통해서 세포한테 뭘 주는 거야? 포도당을 주는 거야. 포도당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만들려면 포도당만 갖고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산소가 있어야 돼. 산소가.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이 세포가 뭐 해야 돼?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포도당을 먹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밥 먹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밥 먹으면 그 밥이 무슨 과정을 거쳐가? 소화된 최종 산물은 포도당. 그 포도당은 어디에 녹아 있어야 돼? 피. 그래서 피 속에 포도당이 얼마나 녹아 있어? 그걸 뭐라 그래? 혈당량. 알겠니? 그래서 혈당량이 너무 높으면 그렇지 당뇨병으로 죽어요. 이것도 얘기해 줄게. 왜 죽냐고? 간단해. 세포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갔지. 그럼 산소랑 반응해서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나오겠지.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도 나와. 그래서 포도당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거야. 니네 고1 때 조만간에 이거 배우겠네. 포도당이 분해되면 뭐 나와? 에너지가 나와. 이거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ATP라 그래. ATP하고 열이 나오는데 이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34%, 열로 나가는 게 66%.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밥 먹으면 포도당을 만들고 그 포도당에서 에너지 효율이 별로 38%밖에 안 돼. 너무나 많은 뭐가 나가? 열이 발생. 그러면 니네가 당뇨병이 돼가지고 세포한테 포도당을 너무 많이 주지? 그러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와 좋겠지? 그렇지 않아. 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포가 다 타 죽어.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뭘로 죽어?
뭘로 죽는지 모르는 거야. 어느 세포가 타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전에 당뇨병 환자 중에서 무슨 다큐멘터리 봤는데 시신경이 다 타 죽었어. 당뇨병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후유증, 당뇨 후유증으로 뭐가 됐어? 장님이 됐어. 눈이 안 보여. 그리고 당뇨병으로 손끝에 있는 세포들이 다 타서 손을 잘랐어. 당뇨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야. 그러니까. 알겠니? 근데 너희들은 어려서 그런데 조금 이제 나이 먹으신 분이 당뇨다 그러면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돼. 지금 이제 너희들하고 나하고 뭐 배우는데 기본적인 요건 얘기하는 거야. 자, 간다. 그러니까 세포한테 뭐 줘야 돼? 포도당. 근데 포도당 어디서 왔어? 밥 먹었어. 그래서 니네가 밥 먹고 사는 거야. 뭐 하려고? 세포가 살려고. 됐어요? 두 번째, 산소는 어디서 왔어? 그래, 숨 쉬는 거야. 그 니네가 숨 쉬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 숨 쉬는 이유가 뭐야? 세포가 살려고. 알겠니? 그래서 밥 먹고 숨 쉬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때? 죽어. 누가 죽는 거야? 세포가 죽는 거야. 그래서 제일 빨리 죽는 세포가 뇌세포가 제일 빨리 죽어.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멈췄다가 최장 5분에서 6분까지 멈춰도 살아날 수는 있어. 근데 너무 오랫동안 멈췄다가 살아는 났는데 뇌세포가 굉장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목숨은 건졌는데 걔가 매우 똑똑했는데 사고가 난 뒤로 어떻게 해야 돼? 지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들이 간혹 있어. 알겠니? 됐어? 우리는 세포를 배우는 거야. 야, 세포한테 뭐하고 뭘 줘야 돼? 포도당과 산소를 주는 거야. 근데 자꾸 니는 물물거린다? 왜 물물거리냐면 이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고 남으면 이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하면 뭐 생겨? 물이 생기는 거야. 됐니? 뭣도 생겨? 이산화탄소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세포에서 노폐물로 물이 생기는 거야. 그걸 다시 누가 갖고 오는 거야? 그렇지, 혈액이 갖고 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 혈액을 뭘로 보내는 거야? 방광으로 보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야. 그래서 상식적으로 먹는 물의 양이 많아, 소변으로 배출하는 물의 양이 많아. 소변으로 배출하는 물이 훨씬 더 많아. 우린 먹는 물이 더 많은 줄 알아. 그렇지 않아? 우리는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은 보통 1리터가 채 안 돼, 보통 정상인들은. 근데 우리가 소변으로 배출하는 물의 양은 보통 한 2.5리터? 알겠니? 그러니까 훨씬 더 오줌으로 싸는 물의 양이 많다. 됐니? 또 뭐가 배출돼? 이산화탄소도 배출되지. 이산화탄소도. 그래서 너희들 밥 먹고 숨 쉬면 오줌 싸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게 지금 세포가 사는 일이야, 세포가. 됐니? 이런 세포가 선생님은 성인이니까 몇 개를 가지고 있어? 약 45조 개. 5조 단위, 조 단위.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단위의 세포를 갖는 거야. 그래서 덩치가 좀 큰 분들은 많은 세포를 가지고 오고 덩치가 작은 분들은 조금 적게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 조 단위 세포에서 산소를 들여 마셔야 되니까 열심히 줘야 되고 조 단위 세포한테 포도당을 줘야 되니까 열심히 밥 먹는 거란다. 알겠니? 뭐 나머지는 못하자. 왜냐면 이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저장하는 곳이 있지. 다행히 이 포도당은 저장하는 곳이 있어서 계속 밥을 먹진 않아도 돼. 하루에 2~3번만 먹어도 충분하지. 저 포도당을 저장하는 장소는 간에다 저장을 하지. 저걸 지방에다 저장한다고? 됐네. 간에 저장되는 거지. 근데 우리 몸에 뭐를 저장하는 곳은 없지? 그렇지. 산소는 저장. 저 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계속 뭔만 하면 물물거리네. 됐니? 산소를 저장하는 장소가 우리 몸에는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산소는 계속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숨이 잠깐이라도 끊어지면 안 된다. 열심히 숨 쉬고 살아라. 알겠니? 그럼 물 나오면 하지? 배출하면 되고 배출하면 되지. 이게 세포였습니다.
이제 세포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가 아프다는 거, 병이 든다는 건 세포가 병이 든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포가 아픈 건 뭐야? 암. 알겠니? 특정한 세포가 망가지는 걸 그걸 뭐라 그래? 암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암은 되게 고치기가 힘든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고 많이 먹지. 뭘 많이 먹어? 많이 먹으면 비만이야. 잘 먹고. 알겠니? 그렇지. 숨 잘 쉬고.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숨을 잘 쉬기 위해서 어디 살아? 공기가 좋은 곳에 살라 그러는 거지. 산소 농도가 높은 거. 산 같은데, 자연 같은데 찾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심에 살거나 공기가 좋지 않은 데 살면 바로 병이 드는 데도 원리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이제 세포가 뭔지 알았죠? 네. 세포야.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라. 우리는 세포의 개수가 많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자, 봐. 아까 했지?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하자. 자, 이제 전문 용어를 조금 쓸게요. 됐니? 자, 봐. 내가 얘한테 뭘 준다고? 포도당. 뭐 준다고? 산소. 이렇게 주는 거야. 됐니? 그럼 얘가 이걸 뭘로 바꿔? 물과 뭘로 바뀌어야 돼? 이산화탄소로 바꿔야 되겠지? 됐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물질 대사라 그래. 됐니? 그런데 봐라. 이 세포 하나하나가 크면 이 물질 대사가 용이하지? 못해. 우리는 세포가 뭐 해야 돼? 최대한 작아야 돼. 최대한 작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에 최대한 작게 쪼개지면 모든 세포 사이사이로 아주 쉽게 뭐가 흘러가? 혈액들이 흘러가겠지? 그러면 여기에 어때야 돼? 깊은 세포 내부 깊숙까지 뭐 줘야 돼? 포도당과 산소를 줄 수 있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책에서 세포 사이즈가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나?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봐봐 여기 있는 거야. 이 실험인데 아주 쉬운 거야. 그러니 이게 뭐냐면 우묵 알아? 우묵? 괜찮아. 도토리묵이야. 도토리묵. 근데 도토리묵은 무슨 색깔이야? 진한 갈색이야. 근데 우묵은 하얀색이야. 하얀색 물인 거야. 그럼 우린 다른 말로 하면 우묵가사리라고도 해. 이 우묵가사리를 됐니? 이렇게 크게 자르면 그 용액에다 담궈. 즉 뭐야? 페놀프탈레인 용액이야.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너희들 나중에 배울 건데 빨간색 용액이야. 붉은색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어서 그 우묵을 크게 자른 거. 가로 세로 2m, 2cm짜리로. 얘는 1cm짜리로. 그럼 정육면체인데 얘는 큰 거, 얘는 적은 거고 붉은색에다 담그면 얘는 모든 색깔이 다 물이 들었지. 얘는 중심에 물이 안 들었어. 무슨 뜻이야? 그래. 세포가 너무 크면 그 깊은 곳까지 물질이 그렇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가 크면 클수록 그래 안 좋아. 세포가 죽어. 알겠니? 그걸 다르게 표현한 책들도 있지. 됐니? 그걸 다르게 표현해.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됐니? 봐봐.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cm. 한 변의 길이가 2cm. 한 변의 길이가 3cm가 되는 거야. 그럼 부피 누가 더 커야 돼? 됐니? 너는 부피 어떻게 구하지? X축, Y축, Z축을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X, Y, Z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봐야 얘는 1일 거 아니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얼마야? 8이겠지.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니까 얼마가 돼야 돼? 27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부피가 큰 거야. 표면적은 뭐지? 표면적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면적, 넓이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러면 얘는 요 표면적이 1cm, 1cm가 얼마야? 1제곱센치지. 근데 1제곱센치가 몇 개 있어? 그렇지. 6개 있으니까 6개의 1제곱센치가 육면체니까 6개의 육면이 있는 거지. 1제곱센치가. 그럼 전체 표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6이 되는 거지. 얘는 얼마야? 2는 4지. 근데 그 4제곱센치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표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4, 6에 24가 되는 거지. 얘는 얼마가 돼야 돼? 그럼 3, 3은 9. 6, 9?
54가 되는 거지. 그럼 봐라. 이렇게 커지면 뭣도 커져? 부피도 커지고, 그렇지. 표면적도 커지는 거야. 그럼 뭐가 좋은 거냐라는 거지. 잘 봐. 바로 뭐야? 부피로 표면적을 나누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어떻다는 거야? 작다. 이게 무슨 뜻이야? 같은 부피당 전체 표면적이 작은 거야. 그럼 누구랑 만나는 면적이 작은 거야, 아까? 그렇지. 피랑 혈액이랑 만난 거, 아까?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전체 표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붉은색 페놀프탈레인과 만나는 면적이 얘가 더 넓으니까, 됐니? 넓으니까 더 많이 물질이 흡수될 것 같잖아요. 아니야. 같은 부피당 표면적은 얘가 제일 작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세포가 작아야 같은 부피당 표면적이 넓어서 아까 물질 대사가 용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가 큰 게 좋겠어? 작은 게 좋겠어? 무조건 작은 게 좋은 거야. 그래야 혈액과 물질 대사가 용이하게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알지? 쥐새끼랑 코끼리랑 세포의 크기는 거의 같은 거야. 근데 왜 코끼리는 덩치가 크고 쥐는 덩치가 작은 거야? 그렇지. 양의 차이가 나는 거지. 코끼리의 세포 수가 많은 거고, 그렇지? 쥐의 세포 수가 적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몸집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야? 너 세포가 큰데 무식한 놈 그럼 되는 거 알겠니? 뭐 하는 거야? 세포 수가 많은 거지.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겠어? 몸이 자란다는 것. 세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걸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는. 그래서 세포 분열은 세포 하나가 세포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생장, 무슨 뜻이야? 몸집이 큰 동물은 작은 동물에 비해서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지. 세포의 크기가 많아지는 거,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라는 거야. 방금 전에 했던 거야.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면 커지는 대신 세포가 분열하는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까 말한 물질 교환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포도당과 산소 주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받는다 그래서 이걸 물질 교환이라고 해.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세포흡이라 그러고. 그래서 뭐야? 세포는 세포 표면적당 표면적당 부피당 표면적 수가 어때야 되겠어? 커야 돼. 내 말 이해 갔죠?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쨌든 세포 사이즈는 작아야 되더라라는 거야. 두 번째 이제 얘는 되게 중요한 거야. 됐어요. 소율 엄청 잘할 거니까 우리 서율이가 설명해 볼까요? 염색체 뭐야?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 그렇지. 그 유전 정보를 뭐라 그래? 그렇죠. DNA라고 하는 거야. 됐니? 자, 보자. 오, 똘똘한 스머프. 자, 가자. 염색체는 왜 이름이 염색체냐라는 거야. 염색체는 왜 염색체냐면 세포를 우리가 관찰을 하려고 해봤어. 분명히 세포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그리고 관찰을 하려고 그 당시에는 이제 광학 뭐 있어? 만안경으로 보자고? 그렇지. 만안경으로 세포 봐도 돼. 뭐 멀리다 놓고 보면 되겠지 뭐. 뭘로 봐야 되겠어? 현미경으로 봤겠지. 근데 현미경으로 봐도 어때? 세포가 잘 안 보여. 세포 관찰이 힘들어. 왜 힘들었을 것 같아? 현미경으로 봤는데 작은 걸 봤으니까 현미경으로 봐도 어떻게 돼? 크게 보였을 텐데. 무색해. 이 안에 공기 있어 없어? 가득 있잖아. 공기 왜 안 보여? 투명해서. 세포도 사실은 우리가 보면 투명해. 무색기고 투명해서 관찰이 잘 안 돼. 알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분명히 세포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무색투명해서 잘 안 보여. 우리 공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이 공기를 색깔이 있는 걸로 염색을 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노란색 연기를 강의실에다 가득 채우면 그 노란색 연기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는 걸 보일 거 아니야. 똑같지? 아, 세포가 무색투명하네. 그럼 세포를 뭐 해보자? 염색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용액이 있는데 그 용액에다가 세포를 쫙 담궜어. 그랬더니 특정한 부위만 염색이 되더래. 그럼 그 새끼 이름 뭐야? 그렇지, 몰랐지. 저건 뭘까? 글쎄, 저게 뭔지를 모르니까 염색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그래서 그 새끼 이름을 염색되는 물체, 염색체라 부르기로 한 거야. 그래서 염색체는 실제 우리가 봤을 때 저런 색깔이 아니라 아세트산 카멘 용액으로 염색했을 때 우리 육안으로 보면 무슨 색깔로 보여? 보라색 깔로 보여. 보라색 깔로. 알겠니? 실제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야. 알겠니? 염색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염색체는 관찰했고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하고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 속에 간단한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면 굵고 짧게 뭉쳐서 막대 모양으로 된다. 염색체의 구성은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고 DNA와 유전자, 염색 분체로 되어 있더라 라는 거야. 자, 간다. 무슨 말인지 보자. 조금 어려운 말이고요. 자, 봐. 염색체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요. 원래는 염색체는 이렇게 막 풀어져 있어요. 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염색사. 실사자를 써서 염색사라 그래. 염색사. 염색사라고 하는 거야. 실처럼 쫙 풀어져 있어. 그런데 이게 세포 하나지? 세포 하나가 있고 이게 사실은 어디 있어? 핵 속에서 발견되는 거야. 핵 속에서. 아까 세포는 핵과 뭘로 되어 있다 그랬어? 세포 질로 되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핵 속에서 이렇게 실로 풀어져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따가 세포를 잘 봐. 두 개로 쪼개질라 그러는 거야. 이제 세포가 다 컸나 봐. 이제 세포가 두 개 돼 봅시다. 그럴 때 저 실 상태로 해서 복사를 해서 똑같은 세포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실처럼 돼 있으면 분해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얘가 뭉친 거야. 얘가 실처럼 뭉쳐서 이런 모양에 뭉쳐지는 거야. 이렇게 보여.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됐니? 이렇게 보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염색, 그렇지, 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야.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염색체는 언제만 볼 수 있을까? 언제 볼 수 있어? 그렇지,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보이죠. 평상시에는 다 어떻게 돼 있어? 염색사 형태로 돼 있는 거야. 그럼 세포가 분열할 땐 염색체 상태로 되는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사실은.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분열이 되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 내게 똑같은 게, 그렇지, 하나 또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저렇게 염색체로 뭉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새끼를 하나 복사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놔.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림이 이렇게 똑같은 새끼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편의상 그릴 텐데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원본, 하나는 무슨 본? 복사본. 이 모든 게 다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를 거든 유전자라고 배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혀를 말 수 있거든? 혹시 너네 혀 말 수 있어? 나는 혀를 말 수 있는 유전자가 요 안에 있는 거야. 선생님이 혀를 말 수 있는 그걸 유전자라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은 혀를 말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자가 어디에 있어? 염색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선생님은 피부색이 어때? 아름다운 구릿빛이지. 이런 아름다운 구릿빛의 유전자를 여기에 갖고 있는 거야. 알겠니? 피부가 허여물그리하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저는 허여물그리한 피부, 멋대가리 없는 피부 유전자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니? 뭐 혀를 이렇게 말고 있어. 혀가 안 물려? 안 물려? 괜찮아. 혀가 안 말려도 돼. 됐니? 저렇게 거무틱틱한 됐니? 피부 유전자도 어디 있는 거야? 됐니? 염색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색체는 뭐 있는 거야?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에는 됐니? 유전자가 몇 개 있을까? 한 3천여 개 있어. 하나의 염색체에는 유전자가 한 3천여 개 있어. 한 3천여 개. 알겠니? 어마무시하게 많아. 얼마나 많냐고? 보통 우리는 한 3만에서 4만 개 정도 있는 것 같아. 인간의 유전자는. 3만 5천 개. 모든 핵이 다 있는 게 아니야. 말을 다시 질문해봐. 모든 핵마다 유전자 3,000개씩. 자, 여기 좋은 질문이었는데 질문의 맥락을 약간 바꿔야 돼. 좋아. 거기 가자. 이왕 그래, 우리 똘똘한 애 가자. 이게 핵 속에 있어. 아주 좋은 질문이야. 제가 생긴 건저래도 질문을 간혹 잘해. 근데 봐라. 여기 염색체가 있지. 염색체가 인간은 몇 개 있어? 그래. 아니지. 핵은 하나 있는 거야. 그래. 좋아. 좋은 질문했어. 그래, 재밌는데? 해보자. 그래, 봐. 좋은 질문한 거야. 그러면 요렇게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지. 니네. 봐봐. 아주 좋은 질문인데 어차피 저 뒤에서 가르칠 건데 여기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 됐니? 니네 아주 옛날에 세포 몇 개였어? 0개면 새끼야 네가 어떻게 태어나? 됐니? 니네 그래. 그렇지. 니는 세포 하나부터 시작했어. 됐니? 엄마의 뭐 있었어 옛날에? 난자. 난자도 세포야. 너 난자도 세포야. 됐니? 인간의 염색체의 개수는 몇 개가 있냐면 45개, 3개, 8개, 9개. 소율아 해줘라. 46개. 그럼 봐라. 난자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을까? 23개. 엄마 거 염색체 23개. 아빠 거 염색체 몇 개? 23개. 23개. 됐니? 그러면 정자랑 뭐야? 얘가 정자겠네? 그렇지. 정자랑 난자랑 만나면 이걸 뭐라 그래? 수정란. 난이 되는 거야. 그럼 수정란의 염색체 몇 개? 그러니까 46개. 지금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래. 아까 누가 질문한 게 그거야. 알겠니? 그럼 니네 46개 중에 하나는 누구 거? 엄마 거. 하나는 누구 거? 아빠 거. 됐니? 그래서 우리는 염색체를 개수를 보면 잘 봐. 몇 개라 그래야 돼? 46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 개라고 안 쓰고 뭐라 그래? 쌍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 쌍. 얘 이름을 뭐라 그래? 상, 동, 염색체. 그래서 모든 염색체는 쌍으로 되는 거야.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받아서 쌍으로 되어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간다. 그래서 아까 네가 했던 질문이야. 세포 하나에 이게 뭐 있어? 핵이고 이게 핵이야. 핵. 그리고 얘가 세포인 거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핵 속에 뭐가 있고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개수는
46개, 쌍으로는 23쌍이 되는 거야. 잘 봐. 뭐 할 거냐면 니네가 세포 하나였을 때 수정란이었겠지. 그럼 잘 봐야 돼. 얘가 세포가 몇 개 되는 거야? 2개가 되겠지. 그래서 세포가 2개짜리가 됐을 거야. 그러면 이 핵 속의 염색체 수와 모양과 크기와 개수는 그렇지 같은 거야. 계속 복사해서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복사돼서 성이 되면 몇 개 된다고 할까? 45조개. 45조개까지가 분열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이런 분열을 뭐라 그래? 자, 간다. 이 분열 이름을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이런 분열을 체. 몸을 만드는 분열이다.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체세포 분열. 그럼 체세포 분열은 핵 속의 염색체 수, 모양과 크기와 모든 유전자가 그렇지 똑같아야 되겠지. 니네가 자라면서 여기 염색체 수와 모양과 크기와 유전자가 변하면 그렇지 그럼 돌연변이가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염색체 크기와 모양과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와 이런 변이가 일어나서는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있어야 돼? 모든 유전자 변화는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한참 자랄 때란 말이야. 니네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가 다 동일해야 되고 그 유전자의 절반은 아빠한테, 그 유전자의 절반은 엄마한테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쓸 때 다음 시간에 갈 거야. 항상 어떻게 써야 돼? 2개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혀를 말 수 있다 그랬지. 그때 염색체 안에 혀를 말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걸 하나만 쓸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혀마리 유전자를 라지 T 그러면 여기에 또 혀마리 유전자가 라지 T 유전자가 하나 더 있어야 돼. 물론 라지 T인지 스몰 T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봐봐.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하나의 형질이 뭐냐면 겉모습이야. 하나의 유전 형질. 하나의 형질, 겉모습에 대해서 유전자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오는 거야.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 그러니까 선생님의 혀마리 유전자는 아빠한테 하나 받았고 엄마한테 하나 받은 거야. 선생님 귓볼이 있지? 멋진 귓볼을 가지고 있어, 선생님은. 이 귓볼은 누구한테 받은 거야?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선생님은 약간 곱슬이야. 이 곱슬 유전자는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선생님은 매우 잘생겼지? 이 매우 잘생긴 유전자는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 선생님 매우 스마트하게 잘생겼지? 똑똑하지? 스마트하지? 나의 이 스마트함은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아 너희들의 겉모습이 결정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못생겼으면 됐니? 부모 중에 누군지 봐야 돼. 알겠니? 왜? 난 말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누군지 하고 아빠한테 얘기하든 엄마한테 얘기하든 해봐. 알겠니? 왜 고민을 해? 너 고민을 하는데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어느 쪽인 것 같아? 그렇지. 잘 생각해봐. 말로 하면 안 돼. 생각까지만 해. 알겠니? 그걸 내뱉는 순간 불행의 문이 열리는 거야. 알겠니? 엄마! 아버지 잘해야 돼. 알겠어?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위에 가서 되게 공부하기가 쉬운 거야. 고등학생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체세포 분열을 하면 뭐 있어? 염색체도 똑같이 분열돼야 되는 거야. 염색체 속에 나의 겉모습이 결정되는 유전자가 들어있고 하나의 염색체 유전자는 보통 3,000개. 물론 3,000개는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도 해. 어제 다 배울 거야. 염색체가 어떤 건 커. 그럼 여기 유전자가 많이 있겠어? 적게 있겠어? 많이 있어. 염색체는 번호가 붙어 있어. 제일 큰 거 뭐라 그래? 1번 염색체. 다음에 작은 염색체도 있어. 몇 번이 제일 작아? 22번 염색체가 있어. 그래서 우린 염색체들을 관찰해서 사이즈로 순서를 쭉 매겨. 그게 크기 순이야. 큰 데는 유전자가 많이 들어있고 적은 데는 유전자가 적게 들어있단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유전자, 염색체, 핵,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핵 속에 뭐 있어?
염색체 있고 염색체 속에 뭐 있어? 유전자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 생물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전체를 부를 땐 걔를 뭐라 부르는데 유전자의 전체 총칭을 부를 땐 DNA. 그러니까 니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 거야? 유전자가 다른 거야. 알겠니? 선생님 때 멋진 유전자가 있잖아. 잘생김. 저쪽 유전자는 어때? 시커먼 뭐 이런 유전자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 유전자들을 뭉태기로 부를 때 뭐라 부르면 돼? DNA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수한 DNA. 됐네, DNA. 됐죠? 그 다음에 유전자, 아까 했어? 하나를 유전자라 그래. 그러니까 뭐야? DNA에 있는 각각의 유전 정보는 유전자, 뭉태기는 DNA. 됐죠? 염색 분체는 왜 분체겠어? 아까 원래는 어떻게 생겼어? 하나, 엄마 거 하나. 원래는 아빠 거 하나 있지? 근데 이 새끼가 분열돼야 돼. 세포가 두 개 될 때는 뭐 한다고? 복사. 그래서 하나 복사. 이렇게 복사.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항상 이렇게 보이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보여? 이 핵을 언제만 볼 수 있어? 세포 분열기에만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포 분열기에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럼 이거 하나를 부를 때 뭐라 그래? 염색 분체. 똘똘하지? 소율이? 분자 무슨 분자야? 나눌 분자야. 그 염색체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는 염색체, 요 조그만한 덩어리를 복사한 걸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저기 단백질도 이제 얘기하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저걸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그럴 텐데 아까 이거 되기 전 요거 봐. 요거 DNA지. 요 각각의 부분을 유전자라 그러지. 요걸 뭐라 그럴게요? 요걸 염색사실. 이 염색사를 됐니? 뭐 이렇게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이걸 히스톤 단백질이라 그래. 됐니? 요 히스톤 단백질에다 이렇게 감은 거야. 감은 거야. 히스톤 단백질에다 감은 거야. 이걸 뉴클레오 솜이라 그러는데 너희들 몰라도 되고. 됐니? 그 염색사는 됐니? 요 단백질에 콩콩콩 감겨 있는 거야. 감겨 있는 거야. 그래서 핵 속에 뭐 있다고? 염색사하고 단백질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보통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 당연한 거지. 나중에 할 건데 봐봐. 요게 원본. 요게 원본. 됐니? 요게 무슨 본? 복사본. 됐니? 잘 봐. 그럼 내가 얘를 복사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라지 A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됐니? 그럼 여기에 무슨 유전자가 있을까? 라지 A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 왜? 원본, 복사본. 됐어. 그럼 모든 유전 똑같지. 여기에 스몰 b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그렇지. 스몰 b가 있어야 됩니다. 원본과 복사본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 염색체와 염색 분체의 유전자는 무조건 동일해야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포 하나로부터 돼 있다.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시험 문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봐. 너네 머리카락 세포나 손톱 세포나 모든 유전 정보는 같은 거지. 그치? 왜 그래? 그 너네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했다니까? 그 하나가 계속 복사돼가지고 어떤 새끼는 머리카락 된 거고 어떤 새끼는 뭐 된 거고 손톱, 발톱 된 거고 어떤 건 피부가 된 거라고. 알겠니? 그 요즘 우리가 유전적 기술이 좋아져서 머리카락 하나만 가져도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그 생명체를 복제해낼 수 있어. 왜? 그 머리카락에 뭐 있어? 그렇지. 너네 핵이 있을 거 아니야. 핵을 꺼내. 그러면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럼 그걸 요즘 할 수 있지. 복제에 쓰고 있잖아. 우리 복제도 가르쳐 줄까? 아니, 뭐 아주 재밌지. 잘 봐. 우리나라가 복제를 제일 잘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물 복제는 대한민국 최고야. 그래, 뭐 돌릿, 양도 만들었고 뭣도 만들었어? 돌리 저희 나라 만들어요? 네. 개복제는 이제 너무 쉬워.
우리나라에서 개를 복제하는 건 우리나라의 수압연구소에서 맨날 하는 거야. 알겠니? 뭐 강아지 뭐 너무 쉬운 게 됐고 이제는. 알겠니? 소, 뭐 말, 돼지 이런 건 다 했어. 원숭이도 복제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야? 매머드 복제하고 있는데 멸종된 걸. 자, 봐봐. 그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어디 가서 고등학생 아니잖아. 중학교 되니까 복제도 알아야지. 내가 해볼게. 아까 잘 봐. 정자랑 난자랑 만났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수정란. 됐니? 잘 봐. 여성의 생식기야. 그럼 봐. 여기에서 수정란이 만들어져. 정자랑 난자랑 만나서. 됐니? 그럼 이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 잘 봐. 얘를 꺼내. 수정란을 만든 다음에.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럼 뭐, 넘어가자. 그럼 수정란이 만들어졌으면 이게 누구야? 수정란이야. 그럼 얘도 세포 몇 개야? 세포. 하나. 그럼 여기 몇 개 있어? 핵이 있겠지. 핵, 그럼 이 핵 속에 있는 염색체는 그 누구 거? 엄마 거 절반. 아빠 거 절반이지? 그럼 여기다 전기 충격을 줘서 얘를 빼. 이걸 빼. 그래. 그리고 특정한 사람의 세포에서 머리카락이면 그 머리카락에 뭐야? 핵을 꺼내. 그걸 수정란에다 집어넣으면. 그럼 이 수정란에 있는 모든 유전자는 누구 거야? 그 머리카락 주인 거지? 그럼 얘를 됐니? 이 자궁에다 착상하면 얘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자손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주소하고 똑같은 게 태어나지. 이게 지금 선생님 사람으로 그렸지, 그렇지? 뭐 하면 돼? 개. 알겠니? 그래서 미국에 아주 돈이 많으신 사람이랑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왔어, 의뢰를. 자기 강아지 복제를 300억 줄 테니까 해달라고. 돈이 많은데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었어. 그럼 걔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나는 개를 키우고 싶다고. 나랑 정든 그 강아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에서 뭐만 갖고 오라 그래? 개 털 있어요? 걔 빗어주던 개털 있냐고. 이때 그 빗만 갖고 오세요. 그럼 그 개털에서 뭘 꺼낼 수 있어? 해. 그래서 한 마리만 복제하면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 여러 마리를 복제해 버리는 거지. 그 지금 모든 동물이 다 복제가 돼. 알겠니? 인간이라고 복제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지금 과학기술이 거기까지 온 거야. 생명과학공학의 기술이. 그래서 인간도 복제가 얼마든지 되는데 왜 안 해? 그렇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갔어. 이거보다 더 나간. 뭐 있어? 뭐 있어?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 그래서 어디는 조금 열등한 유전자가 있고, 어디는 조금 우수한 유전자가 있겠지? 그래서 그 유전자를 다 뭐야? 우수한 유전자만 있는 유전자를 조합해. 가장 우수한 형질의 유전자만 가진 애를 조합해. 그래서 뭘 만들어? 수정란을 만들고. 그럼 그 수정란을 이식해서 사람이 태어나면 뭐가 태어나겠어? 이제 어떤 사이언스적인 유전자만 가진 인간이 태어날 수도 있겠지. 그런 걸 연구하는 곳도 중국 어딘가에 있대. 이 정신 나간 놈들이지. 알겠니? 근데 거기에 이제 비윤리적인 문제가 막 되니까, 물론 이제 그 공식적으로 그 연구소는 뭐 됐대? 폐쇄됐다고는 하는데, 그 동네는 워낙 좀 믿을 수가 없는 동네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인 거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걸 배우면 그런 거 아닌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염색체, 유전자가 너무 무서운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유전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도 다 알아.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게놈이라 그래, 게놈.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게놈도 배워.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튼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색체 어디 있는 거야? 핵 속에 있는 거야. 알겠니? 핵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핵을 염색했더니 특정한 게 염색이 됐대. 그래서 그 이름은 염색체고 됐어요. 그래서 체세포에 보면 염색체는 항상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상동. 무슨 뜻이야? 상자가 무슨 상자야? 항상상. 동은 같을 동. 항상 같은 염색체가 어떻게 보여야 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쌍으로 보이는 거야. 쌍으로. 알겠니? 그래서 어디 가냐? 상동 염색체를 볼 때 하나는 뭐라 그래? 부계.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는 뭐라 그래? 모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부계 염색체와 모계 염색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염색체 수를 보면 모든 생물의 염색체는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겠어? 짝수로 이루어졌겠지. 홀수 염색체를 가질 수는 없는 거지.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잖아. 무조건 어때? 유성생식한 애들은 다 염색체가 짝수로 돼 있겠지. 그래서 체세포는 쌍으로져 있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그러고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라고 합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46개, 쌍으로는 23쌍. 상염색체, 요게 중요하지 이제. 상염색체는 뭐야? 염색체는 잘 봐. 염색체는 개수로는 46개고 쌍으로는 몇 쌍? 23쌍인데 그를 다시 염색체의 종류로 나누는데 상염색체는 뭐야?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상염색체라 그래.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상염색체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번호를 붙여놨는데 1번부터 22번까지는 무슨 순이라고? 키순이야, 키순. 그렇지, 크기순, 키순. 1번 염색체가 뭐야? 제일 크고 22번 염색체가 제일 작아. 됐니? 물론 니네가 염색체를 관찰하면 실제로 이렇게 얘네들이 일렬로 배열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핵을 관찰하고 염색체는 막 곳곳에 막 어때? 곳곳에 막 여기에 나열돼 있고 뭐 여기 뻗어 있는 놈, 여기 뻗어 있는 놈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염색체를 관찰한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해서 일렬로 쭉 세운 거야. 진짜 염색체가 뭐 키순으로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어 있진 않아. 알겠니? 그래서 상염색체 몇 쌍과 22쌍과 성염색체 몇 쌍? 한 쌍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는 뭐라 그래? XX, 남자는 X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의 차이점이 뭐 있다? 성염색체 있는 거야. 성염. 그래서 여자는 X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고 남자는 XY 염색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무슨 염색체가 없어? Y염색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나중에 유전 배울 때 할 건데 Y염색체에 뭐가 있어? Y염색체에 특정한 유전자가 있겠지. Y염색체 안에, 염색체 안에 뭐 있다 그랬어? 유전자가 있다 그랬지. Y염색체 있는 유전자는 여자는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나타나는 거야? Y염색체 있는 유전자는 남자한테만 나타나는 거야. 남자한테만 나타나는 대표적인 유전자가 뭐 있을까? 다이모증이 있어. 귀에서 털이 나는 거. 귀 속 털. 알겠니? 그건 뭐야? 여자애들은 없어. 뭔지? 남자한테만 나타난다. 알겠니? 그래서 Y염색체의 유전자 있는 건 여자한테는 안 나타나고 남자한테만 나타나. 뭐 이런 거.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뭔 줄 알았지? 유전자 어디 있어? 염색체 안에. 염색체는 어디 있고? 핵 속에 있고. 이거 봐. 사람마다 또는 종마다 염색체 수는 각각 달라. 그런데 봐라. 나 봐야지.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인데 어디 있어? 왜? 왜 봐. 벼하고 소나무가 어때? 염색체 수가
같이 종이 달라도 염색체 수는 같을 수 있어. 알겠니? 또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 염색체가 많을수록 똑똑한 지능이 더 높거나 진화된 줄 아는 애들이 있더라. 택도 소리 하지 마. 사람 46개야. 침팬치 48개야. 그럼 침팬치가 더 진화된 거야? 그럼 소리 하면 안 돼. 강아지는 78개야. 와. 그럼 뭐 강아지는 겁나 진화했냐? 알겠네? 그러니까 염색체 수와 지능이라든가 진화 과정은 좀 다른 얘기야. 염색체였습니다. 되게 쉬운 거야. 됐죠? 다 알아듣고 있는 거죠? 됐니? 이런 거 유리가 나와서 수업하면 되는데 겁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뭐야? 시간이 이렇게 됐어 벌써? 와. 우와. 놀았어? 수업 시간에 수업 안 하고? 동훈이가 없으니까. 됐니? 아무나. 우리 동훈이 생일 파티 갔대. 부럽다. 부럽다. 넌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어? 생일이 없어? 생일이 없어. 생일이 없어? 생일이 없을 수도 있지 뭐. 아, 태어난 날짜를 모르면 없는 거지 뭐. 아. 굳이 꼭 생일이 있어야 돼? 생일 언제세요? 없어. 6월 13일입니다. 아? 6월 13일입니다. 언제? 6월 13일. 6월? 네, 지났네? 아깝다. 내가 생일 선물로 사주려고 했는데. 1일이에요. 11월 1일이야? 아, 꼭 생일날 얘기해. 제가 전에 말을 했는데 쌤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랬잖아요. 아, 그랬어? 아, 네. 내가 설마 하나밖에 안 줬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랬어요. 그렇지. 너는 내가 생일 선물을 내가 그게 통이 작지 않아. 네. 알겠지? 11월 언제라고? 1일. 1일 얼마 안 남았네? 자, 그래서 너는 그때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빼빼로 데이니까 알겠어? 11월 1일이면 빼빼로 조금 모자란 데이니까 알겠니? 그러면 됐니? 저렇게 막대기 사탕, 막대기 아이스크림을 3개 먹어. 와. 딱. 나 이런 사람이야. 너 왜 비울어? 넌 생일이 언젠데? 1월 30일. 1월 30일을 그때 꼭 얘기하자. 알겠니? 내가 1월 30개 줄게. 와. 그 추울 때 한번 30개 먹어봐. 됐니? 자, 간다. 오늘 수업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네. 우리 수업을 어디 한 거야? 됐니? 자, 보자. 염색체 구조야. 염색체 구성하는 물질을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을 뭐라 한다고? DNA라는 거야. 여기서는 어떤 게 DNA겠어? 요 C가 여기 화살표 봐야 돼. 요 전체를 가리키는 게 C야. 알겠니?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DNA야. 하나의 염색체를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 각각의 가닥이니까 얘네들이겠지? 얘 이름은 염색체. 그럼 요 각각의 가닥을 뭐라 부르면 되겠어? 염색 분체. 유전 물질에 다 있는 각각의 유전 정보. 각각의 유전 정보는 그 DNA의 특정한 그래. 그걸 유전자라 그래. 나는 무슨 유전자를 갖고 있어? 인간은 아까 했지? 내가 몇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약 3만에서 3만 몇천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그 3만 몇 개의 유전자가 다 다르단 말이야. 물론 같은 것도 있겠지. 3만 몇천 개 중에. 알겠어요? 됐니? 그 유전자. 그런 용어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됐죠? 세포 분열까지 했어야 되는데 오늘 못했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조금만 그럼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마무리를 해버립시다. 그러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배우는지 뭐 배우는지 정확하게 좀 알아오면 그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나눠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짜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